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은 어려워. 근데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을 알면 거의 끝나. 어떤 거냐면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게 끝이야. 자, 1차 방정식이고 1차야. 그러니까 x, y에 대해서 차수가 다 1일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미지수가 몇 개다? 두 개. x, y가 두 번 나간다. 그치? 알겠지? x, y가 두 번 나와야 하는데 그때 a와 b가 다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a가 0이면 0 곱하기 x.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 써줄까? 0 곱하기 x 하면 어차피 0 곱하기 x 2y 플러스 3은 0. 이거 정리하려면 그냥 2y 플러스 3은 0이라 하잖아. x라는 문자가 아예 안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또한 똑같은 원리로 b도 0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a, b가 둘 다 0이 아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근데 여기 가만 보면 c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다. a가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줬지. 근데 여기서 뭐가 없냐면 c 가지고 얘기하는 건 1도 없어. 그러니까 c는 0이어도 된다는 거야. 즉 예를 들면 이거야. 얘를 가렸다고 해봐. x-y가 니꼴 0이라고 해봐. x 있고 y 있지. c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미지수가 두 개고 차수가 1이니까 얘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고요. 역시 얘도 2x 플러스 y, x 차수라는 건 곱해진 거야. 알겠지? x에 대해서 몇 번 곱해졌냐? 이거다잉. 차수 계속 얘기하지만 차수랑 지수 헷갈리면 안 된다. 자, 2의 세제곱 하면 이 얘가 미치인데 미치 숫자야. 그러면 이때 3은 지수라고 불러. 자, 그런데 x에 대한 세제곱 이렇게 써지면 얘가 미치인데 얘가 문자야. 그때는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미치 숫자면 지수, 미치 문자면 차수야. 그래서 차수가 1이어야 한다는 거지. 미지수가 두 개이면서 차수가 다 1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처럼 y 안 보이면 틀렸다. 아니다. x가 2차면 그래도 역시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그리고 이때 방정식은 니꼴 0을 얘기합니다. 앞에 우리 이제 부등식 나오게 되면 부등호, 부등식이 되는 거였고, 여기 등호 나오면 이게 뭐가 된다고? 방정식. 맞지? 자, 그런데 얘가,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x, y가 있는지 보이는 거지. x, y 보이고요. 얘 x 하나만 보이고, 얘 x, y 보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그래고 나서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이다라고 해서 일단 미지수가 일단 두 개인 것 같아서 체크를 해놓긴 했어. 이렇게.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1차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니꼴 0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다. 니꼴 0. 그러니까 자, 이 5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넘어오면 어떻게 되지? 7x-3y 5가 니꼴 0. 이렇게. 그때도 x, y가 하나씩 있고 차수가 1이지. 1차인 거 맞지? 그럼 동그라미. 근데 여기는 니꼴 0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탈락이야. 됐어요? 자, 얘 같은 경우 y가 안 보이죠? y가 없으니까 탈락이야. 자, 얘 같은 경우에 넘어왔다고 치면 없어지고 x 플러스 2y 이항하면 그거 바뀐다. 마이너스 7은 니꼴 0이지? 미지수 두 개, 차수 1차씩 니꼴 0 확인. 1차 방정식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야. 됐어요? x, y 두 개 있어야겠고 차수가 1이어야겠고 방정식이야 한다고. 그러니까 세 개 다 따지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니꼴 0의 형태로 만들어서 확인해야 한다. 됐어요? 자, 보자. 농구 경기에 수현이가 X골, 태연이가 Y골 넣어서 모두 몇 골 넣었다? 7골. 그럼 식으로는 X랑 Y랑 더하면 얼마? 7. 자, 쌤, 여기서 보면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7은 0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 X, Y 1차, 둘 다 1차식이고요. 방정식, 니꼴 0인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식을 나타낼 때는 좀 더 보기 좋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x 더하기 y가 얼마다? 7이다 이런 식으로 쓰자라는 얘기를 하게 돼버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해를 만약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해라는 거 자체가 개념이 뭐냐면 참이 되게 하는 게 해거든. 해라는 게 뭐라고? 참이 되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참이 되게 한 게 문자가 x, y 몇 개 있다고 했지? 두 개 있지. 한 개는 차수가 한 개인 거야. 문자는 두 개인 거야. 미지수가 몇 개? 두 개. 그거를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자, 이게 우리가 중1 때 마지막에 배웠던 거 좌표 평면 얘기할 때 x좌표, y좌표라 하지. 그거를 여기다 써먹을 수도 있다고.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걸로 뭐를 그리게 되냐면 1차 함수라고 해가지고 함수라는 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가 돼버려. 그래프로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 1차 함수가 된다. 요까지 연결되게 돼 나중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돼버려. 아, x, y로 나타낼 수 있구나. 그래프 좌표 평면에 x축, y축으로 나눠지지. 가로가 x, 세로가 뭐다? y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그 원점이 x고. 그러면 이거를 나타낸 이 점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게 x, y라고 얘기했었잖아. 이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가 될 거다? 그래프가 된다. 그게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1차 함수다라는 걸로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거 푸는 과정을 우리가 뭔다? 푼다라고 하고, 내가 이거 푼다 보이면 뭐라고 하자? 세 글자가 부수자. 부호, 숫자, 문자. 계속 생각해야 한다. 알겠지? 여기서 또 나와. 그래서 이게 부등식 저 앞에부터 1학년 때부터 그냥 부수자만 하고 있어야 돼. 계속 부수자야. 그러니까 뭐가 바뀜이 없어, 계산에는. 수학이 하나 딱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꽂히잖아. 이게 딱 이거다라고 딱 찝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왜? 수학은 잘 안 바뀌어. 사회는 10년에서 100년 주기로 바뀌거든요. 뭘로 얘기해 줄까? 아, 이거 얘기 잘못하면 우리 잡혀갈 것 같은데. 얘가 안 좋은데 사회에 얘는 다 안 좋은데. 100년 전만 해도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 그치? 여자가 뭔 공부를 해? 아, 잡혀가겠네. 근데 사회는 100년 만에 바뀌지. 맞죠? 뭐 군 가산점제 맞죠? 남자가 어디 가산점을 받아? 군대가 자랑이야 하면서 안 주죠. 그런 것처럼 이게 바뀌어요. 근데 수학은 한 번 딱 꽂힌다고 해야 하나? 이게 딱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리잖아. 이게 바뀌려면은 안 바뀌어. 수학은 절대 안 바뀌어. 이게 1 더하기 1 방정식이다. 어떻게 풀겠다. 푼다를 내가 부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부호, 숫자, 문자 생각하라고 했잖아. 이게 바뀌려면은 일단 네가 다시 태어나거나 평행이동상으로 다른 우주에 태어나면 돼.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다 수학은 이거는 이렇게 풀어! 라고 딱 집었잖아. 그럼 그 외에 다른 건 다른 풀이가 있을 수는 있지. 이거 말고 다르게 접근하는 거, 뭐 요렇게 접근하는 거, 좀 어렵게 접근하는 거 그런 건 존재할 수 있어도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풀이가 달라진다 그건 아니야. 예외를 둔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는 모일 때는 얘를 빼고 하세요라고 예외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수학에서는 뭐 그렇게 특이하게 나가는 건 절대 없어. 네가 딱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만약에 푼다라고 하면 또 뭐부터 생각하라고? 부수자. 알겠지? 부호, 숫자, 문자. 알겠지? 네 계속 부호, 숫자, 문자인데 계속 숫자 먼저 하고 나중에 부호 생각하지 마. 뭐부터 하라고 했어? 부호, 숫자라고 했어. 이게 맞다 했어. 알겠죠? 내가 지금 녹화 중이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진짜 씨발 병신아. 숫자하고 부호하지 말고 부호하고 숫자 하라고.
외우기 힘들면은 이거 친구가 하는 말로 하면 친구가 계속 이거 틀려. 그 네가 봐도 네가 지금 다시 풀어봤잖아. 네가 풀었던 거. 그 또 숫자 풀고 그 다음에 부호시 하다가 아니면 얘만 생각해가지고 틀렸잖아. 부호 숫자라고 안 바뀌어 계속. 이거 풀 때도 마찬가지야. 계속 부호 숫자로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걸 네가 틀어버리는 순간 특이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얘다. 라고. 왜 이렇게 되냐? 그 이유는 다 얘기해줬어. 숫자랑 부호가 먼저 나왔을 때 부호를 먼저 바꾼 게 좋았잖아. 그 정수와 유리수 저희 중1 때 배웠던 거 생각해봐. 3 빼기 1은 얼마야? 1이지. 오른쪽으로 3칸 갔는데 0에서 빼기 왼쪽으로 몇 칸 가라? 2칸 가라. 그럼 결국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1칸 갔으니까 플러스 1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중에 이제 이 원리를 매번 뭐 분수 나오고 정수 나오고 유한소수 나오고 순환소수 나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앞에 게 더 크면 플러스, 뒤에 게 더 크면 마이너스 붙여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 개념은 원래 이거였어. 오른쪽으로 3칸, 빼기네. 왼쪽으로 몇 칸? 2칸. 그럼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칸이네. 플러스 1이다. 2 빼기 3. 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2칸. 그런데 빼기네. 왼쪽으로 몇 칸? 3칸. 그럼 결국 원점에서 왼쪽으로 1칸 갔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그냥 이거에서 바뀐 건 없어. 그래서 부호를 먼저 봐야 돼.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 갔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생각을 해봐. 낭떠러지가 있어. 네 이제 낭떠러지 여기까지 있다고 해봐. 여기 사람이 있어. 사진을 찍어준다고 했어. 야, 너 왼쪽으로 1칸만 더 가봐랑 오른쪽으로 1칸만 더 가봐랑 느낌이 다르지. 그 떨어져 뒤지라는 거야 이거.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 왼쪽으로 하면 뒤져요. 아니 오른쪽으로 가면 뒤져요. 떨어지면. 왼쪽 오른쪽이 중요해. 부호가 진짜 중요해.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면 완전 다르잖아. 안 그래? 똑같아. 아니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네가 이렇게 가는데 자동차 왼쪽으로 이렇게 가잖아. 오른쪽 봐. 우측 통행이잖아. 근데 일본 가면 좌측 통행이거든. 그 일본 섬나라야 또 좌측 통행이야.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마주보는 차랑 받고 죽어요. 그냥 뒤져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잘 봐야 돼.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해. 그래서 이걸 왜 자꾸 빠져먹어?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네가 계산을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더하기 빼기 못하는 거야. 그냥 연습하면 돼. 근데 부호를 놓치는 건 진짜 할 말이 많아. 왜? 야 왼쪽과 오른쪽은 달라. 왼손으로 글씨 써라 오른손으로 글씨 써라 같냐고. 네가 남자 화장실 들어 왼쪽으로 가면 남자 화장실 오른쪽 가면 여자 화장실이야. 근데 남자애들이 다 네가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해봐. 너 남자 화장실 들어간 거라고. 왼쪽 오른쪽은 진짜 중요해. 너가 지금 자꾸 그러자 남자애들 자꾸 들어가잖아. 너 변태니? 너 취미가 변태니? 야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부호 이거 계산할 때도 부호다. 알겠지? 아이고 변태 씨발 병신아. 이거다. 알겠지? 자 보자. 얘가 그러면 이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연수라 했거든. 이게 범위를 이렇게 줘. 자연수냐 혹은 정수냐 이렇게 범위를 줄 건데 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 x에다 뭐부터 넣어야 돼? 대답 바로 안 나오지. 자연수는 뭘 자연수라고 얘기해? 또 써놔야지. 메모해놔야지. 자연수는 뭐다? 자연수는 양의 정수. 양의 정수라는 건 뭐부터 얘기한다? 1, 2, 3. 지금까지 몰랐던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알아야 돼요. 알겠지? 늘 얘기하지만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야. 알겠어? 그 생각해봐.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 딱 들어왔어. 근데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죽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모르는 건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왜 지금부터는 알아가야 돼. 자연수는 양의 정수. 그래서 뭐부터 돼야 한다? 1, 2, 3, 4. 됐죠? 그러니까 X자리에 뭐부터 넣고 있는 거야? 1, 2, 3, 4, 5, 6, 7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근데 너 보는데 7 넣고 나서는 얘가 0이 돼야지만 말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쭉 가는데 그 다음부터 y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정수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정수는 뭘로 나눠진다? 세 가지. 양의 정수, 우리가 보통 양의 정수 뭐라 부른다? 자연수. 자연수에다 플러스 붙였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음의 정수는 뭐라고 얘기하지? 자연수에 뭘 붙인 거라고 하죠?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 사이에 누가 있다 했죠? 0. 그러니까 이 0 다음에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이 다음부터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y가 뭐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 했으니까 0부터 그 다음 작아져봤자 음의 정수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럼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야. 왜 끊었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유가 있어. 왜 더 이상 안 썼습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서요. x는 1부터 해서 7까지 썼어요. 맞지? 그래서 나온 게 지금 그때 y가 각각 될 수 있는 거야. x가 1이면 y가 뭐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자, 그래서 이때 x, y가 다 자연수가 나오고 있는 게 x가 1일 때 y가 3, x가 3일 때 y가 2, x가 5일 때 y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됐어? 그래서 답이 몇 개 나오게 된다? 3개 나오게 된다. 근데 자 다시 그런데 내가 옆에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표 다시 한번 그려볼게. x고 y야. 계산은 똑같이 할 거야. x랑 y에 대한 계산 똑같이 할 건데 우리 기억을 할 거 뭐냐면 x의 개수는 1이었지만 y의 개수가 얼마였어? 2였어. 맞아? 개수가 큰 녀석을 잡아. 그러니까 y 자리에 내가 1 넣었을 때 자연수라 했으니까 2 넣었을 때 맞아? 3 넣었을 때 맞니? 자 4를 넣었다 해보자. y에다 4를 넣으면 2, 4, 8이지. 그러면 8에다가 x 더하니까 7 나왔대. x 마이너스 1이니까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y는 1, 2, 3 자연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3 세 개만 구하면 되는 거 맞아? 됐니? 자 그럼 y자리 1 넣었다고 해봐. 그럼 얘가 2지. x가 얼마면 돼? 5. 자 만약에 y가 2였다 해봐. 2는 4지. 그럼 x가 얼마면 돼? 3. y가 만약 3이었다고 해봐. 2, 3은 6. x가 얼마면 돼? 1. 따라서 이때 답 x가 5일 때 y가 1, x가 3일 때 y가 2, x가 1일 때 y가 3. 자 옆에 건 비교해보자. 아까 x는 7개 구했지만 여기선 3개만 구하고 끝났어. 맞아? 뭐가 더 편하니? 방금 구한 게 낫지? 근데 방금 구할 때 규칙이 뭐였다라는 거. x, y가 자연수라는 포인트를 잡았고 두 번째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뭐를 잡았다? 나는 개수가 누가 더 크냐를 봤어. 개수의 절대값을 봤어.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안 보고 개수의 절대값을 본 거야. 얘가 마이너스 2y라고 얘기를 했어도 나는 y부터 집어넣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개수가 더 큰 거. 개수의 절대값이 큰 녀석으로 풀어주면 계산이 좀 더 쉬워진다. 근데 책은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얘는 그렇게 계산을 해줬고요. 얘도 그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근데 너도 그런 계산할 때 여기 이 문제만 이렇게 풀었더라. 됐어요? 개수가 큰 녀석 위주로 풀고 있잖아. 얘도 지금 x에다 1 넣고 2 넣고 3, 4. 왜? 개수가 큰 녀석 위주로 잡았으니까. 됐어?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개수가 큰 걸 써라. 얘가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알겠지? 그렇게 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데 만약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연립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연립주택 식이 2개 있는 경우가 보통 연립이라고 얘기하거든. 즉 미지수에 대한 식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이렇게 2개가 중괄호 형태로 묶여 있는 경우. 즉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 그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연립이야. 식이 몇 개 있을 때 2개 이상일 때야. 됐어요? 자 근데 보통은 여기서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2개를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인데 말이 길다라는 얘기로 해서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 됐나?
여기서 얘기하는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뭐라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놓은 것. 말 되게 길지. 그거를 줄여서 연립방정식이라고만 얘기해. 근데 연립방정식은 식이 3개여도 연립방정식을 얘기한다. 됐어요? 그냥 무조건 2개일 필요는 없어. 3개여도 돼. 4개여도 돼. 5개여도 돼. 6개여도 돼. 하지만 여기에 중학교 2학년에서 하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거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기로 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3개도 묶어. 알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됐나요? 자, 그럼 얘가 연립방정식 해는 동시에 어떻게 대한다고 했어? 참이 대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녀석이니까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머리 아픈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알아? 여기 식 얘도 만족하면서 위에 것도 만족하고 밑에 것도 만족해야 돼. 맞아? 그러면 자 봐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XY가 지금 어떨 때? 자 밑줄 그어놔야지. 범위가 꼭 있어야 한다. 자연수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한다? 그렇지. 1부터 시작한다. 맞지? 그러니까 X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넣어보니까 X가 1이야. Y가 4면 X 더하기 Y가 5다. X가 2야. Y가 3. X가 3이야. Y가 2. X가 4야. Y가 1. 됐어요? 자 다시 여기도 2X 플러스 Y가 8이라 했어. X가 1이야. Y가 6이야. X에다 2를 넣으면 4 더하기 Y가 8이지. Y가 4야. X가 3이면 2 곱하기 3은 6이지. 6 더하기 Y가 8이래. Y가 얼마야? 2.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은 뭐다? 즉 X가 3이고 Y가 2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얘로 어떤 직선을 그릴 수 있게 되거든. 그리고 얘도 어떤 직선을 그리게 돼.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기지? 그게 바로 얘라는 거야. X가 3일 때 Y가 2라는 교점이 나중에 나오게 된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이 식에서의 해는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x 더하기 2y가 7이라는 이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3개도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해가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돼? 1개. 얘는 해가 몇 개 나와야 한다? 1개. 기억하자. 얘는 해가 몇 개 나와야 한다? 1개. 알겠지? 해가 1개. 특이한 게 있어. 0개. 더 특이한 게 있어. 그냥 무수히 많다가 있어. 자, 이게 나중에 특이 조건을 만들게 돼. 하지만 웬만하면 1개가 나와야 돼. 알겠지? 0개 나오거나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건 특이한 조건이야. 알겠죠? 특이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1, 2, 3 다 계속 넣어보면서 풀어야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승질이 나았나? 승질이 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은 조금 승질이 나게 됐거든?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나